안녕하세요. 3월 27일 9시 50분이고요. 이번 영상은 일단은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본인 개개인이 그거에 맞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처럼 계속 피드백은 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어디까지 듣고 어디까지 이해하며 어디까지 이해해서 본인들이 대비를 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시장에서의 오는 경고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 잘 듣고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으면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8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놨고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제 지인들 뭐 주식 관련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하고 한 세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뉴스가 생기면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현직에 있는 우리 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인들한테서 어느 정도에 대한 확신을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아까 좀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차 검증을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항상 뉴스와 정보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일단 지금 현재 기관에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잘 보시고요.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이건 코스닥 지수 지표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줄고 있어요. 요 시기와 2020년 3월부터의 저점을 찍었던 시기와는 거래대금이 맞물려 있습니다. 2020년 그 전에는 보시면 알다시피 거래대금이 분명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기관에 있는 제 지인들이 첫 번째 경고가 뭐냐, 다시 이 정도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제 지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한 5조 6천억 나왔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냐, 2020년 3월 19일 날 코스닥이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알 거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최저점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가는 저점이 있으면 분명히 반등이 있고 고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항상 바닥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시기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든 거는 우리 교육생 분들이 그때까지 지수가 이 하락을 해서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살아남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는 이 불장, 이 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두 번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교육받는 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알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숨 넘어가는 건설사들에게 마지막 생명 유지 장치를 인공호흡기를 꽂아준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우리나라 건설사를 시작으로 아마 엄청나게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우리나라 금융계통 회사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자, 코스닥이 전저점이 419, 요 전저점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펀드매니저나 기관의 투자사들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정권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수장들, 걔네들 머리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19까지 내려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수장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머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고 반신반의한답니다. 누가? 우리나라 기타 법인, 그 다음에 투신사 쪽에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가 계속 증권사 보고서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삼성, LG,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게 삼성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지금 계속 막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이 많아지고 아파트 미분양이 쏟아지고 이런 얘기만 나오지 지금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다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제 교육생분들은 미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가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유통 관련 있죠? 백화점 관련, 마트 관련 모든 기업들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3월 말부터 우리나라 대체 거래소가 800개 이상이면 거의 모든 동전주 빼고는 아마 모든 종목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아마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부터 공매도가 또 하니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자목 궁금합니다. 4월 달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여러 시장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냐면, 저는 한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보세요. 2003년도 저는 요때 했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2002년도 말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540이었어요. 그리고 357, 한 200 가까이 빠졌죠. 요때 한 200이 빠지는 요 시점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그러나 2002년도에 우리나라 보시면 2002년도에는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높았어요, 여러분. 그게 요렇게 빠진 겁니다. 900에서부터 이 30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0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요때 2007년도에 800을 찍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게 245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때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옆으로 갇혀 있던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번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별로 없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래대금이 이때 거래대금 한 2조 2천억에서 2조, 뭐 1조 4천억 정도, 요 정도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오히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폭락을 버틸 수도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화랑일 때 2020년 이 20조에서 26조, 15조, 14조,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은 겪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대금이 한 3조 정도 떨어지는 거래대금을 만끽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숨 막힐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먼저 경험하고 거래대금이 쪼그라든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주식시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8가지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계속 제 지인들, 관계자들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나라의 고가의 돈이 거의 지금 말라가고 있답니다. 풀고 싶어도 함부로 못 풀어요. 그런 시장이 올 여름이 될지 올 가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그때는 제 생각은 직장에 우선을 하고 주식은 당분간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자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돼야 돼요. 그런 이런 지수의 폭락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대범함과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폭락이 나오는 시점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어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회가 제 생각에는 한 3-4번의 기회는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현금화를 하고 무조건 대기해야 된다. 어차피 주식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위기 이후에는 꼭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여지껏 그거를 목도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위기 이후에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얘기를 하고 뭐 이것저것 대화를 하고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는 굳이 주식을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런 시장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조건 주식을 해야 돼. 내가 전업 투자자인데 무조건 밥값을 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벌어야 돼. 만약에 그러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되는 분들, 저는 제 교육생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들을 다 본인이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전업 투자자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비를 쓸 정도를 일단 빼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나머지 돈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돼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은 깡통 찰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하세요. 주식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교육분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생활비와 주식 투자를 하는 돈은 구분을 지어라. 왜냐하면 한 달에 월세가 나가는데 그 월세를 번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은 주식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하여간 저는 돈은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최소한 1년 생활비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 돈을 주식을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저는 제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은 시드가 기본적으로 1억이 넘어요. 저는 교육생을 받을 때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요렇게 돈을 갖고 계시면서 그냥 무조건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저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일단은 목적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분이 어떤 마인드고 어떤 걸 원하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액을 가지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저는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오기까지는 매매를 한 3개월은 무조건 지나고 나서 제가 테스트를 해서 그분이 매매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에서 서서히 시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은 그런 중압감에 제대로 된 매매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해서 이분이 제 교육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교육생을 받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올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돼서 저도 참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하냐면 저는 진짜 시장이 안 좋아져서 눈앞에 펼쳐진 그런 주식 시장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런 공포의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 안에서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는 기회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조급하지 않으며 대범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끝나고 나서 뭔가 우리한테 좋은 시장이 시작될 때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계좌가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자, 이래서 지수에 대한 결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정상이다, 시장이 안정적이다, 시장이 활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 안에 있죠. 이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종목을 쭉 훑잖아요. 쭉 훑으면 요즘 시장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육생분들은 이 거래대금 상위를 하루에 10번 이상 보게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다 훑어서 점검을 하시고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3자의 시선이 돼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좀 처음에는 되게 못해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3자의 시선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시선들.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우리 교육생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거를 그분들이 다 저한테 하여간 고백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 교육생이 아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시가총액 1위부터 거래대금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하루에 장 끝나고도 한 서너 번 보시고 장중에서도 이런 거를 계속 훑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거를 훑으냐? 할 일 없어서 이걸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제 교육 오신 분인데 그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서 한 열흘 정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고충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나는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타점과 매도 차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한 달 되고 나서 제가 이 거래대금 상위 100위에 있는 차트를 왜 자꾸 이렇게 훑으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더랍니다. 이걸 이렇게 훑다 보면요, 지금 현재 추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주식시장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가 똑같다고 오늘도 똑같은 법이 없어요.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 최근에 제가 상한가가 잘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자, 자연과 환경, 이 거래대금 이거 500억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한 상한가는 이런 상한가가 아닙니다. 얘 혼자 나왔네요. 자연과 환경. 언제부터인가 1000억 원이 넘는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관에서 저기 상한가를 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생들한테 얘기했죠. 무조건 20%에서 25%에서 끊어라.
25%에서 상한가 따라간다, 이런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말아라. 요즘 시장은 20하고 25%에서 끝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은 다 알아요. 자,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뭐 진짜 시답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시장의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물론 본인의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자, 오늘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됐나? 오늘도 한 30분 떠들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슈팅은 했던 종목 있죠? 종목 싹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저의 교육생들한테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싹 다 지우라 했거든요. 지우고 오늘 차트를 열어서 오늘 눈에 보이는 종목만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심주를 지우고 다시 담으세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놓쳤던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좋은 기회가 제 생각에는 한 3-4번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계좌를 지킬 때예요. 돈을 버는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계좌를 지킬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성공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또 우리나라 내일 갭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고수들은 시초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미국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일 갭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저라면 아침 시초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초가 지나서 10시 넘어서 상황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맞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성공 매매 하시고요.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